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들이웠던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율 15%, 3,500억 달러 투자라는 내용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선방한 것이다.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가빴던 협상의 막전 막후부터 한미 양측의 손익계산서까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이현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이거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네. 이번 협상 과정이 계속 꾸준히 자세히 지켜봤잖아요. 네. 일단 총평부터 좀 듣고 갈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과연 협상의 달인은 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 온갖 수단을 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 마른 수건 짜듯이 짜내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도 그렇고 뭐 일본, EU 상대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선방했다라는 평가에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그걸 보려면 우리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일본과 EU의 협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나 EU는 우리가 한국보다 협상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좋아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일본도 일본대로 너무 많이 퍼줬다고 지금 정권이 흔들흔들 할 판이고 EU 내부에서도 미국한테 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한 나머지 네. 자동차라든가 뭐 명품 뭐 이런 유럽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들의 산업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런 그 목소리가 크고 또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앞으로 미국 대비 점점 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면에 처하게 됐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미국만 만족하는 협상이고 그 그렇죠.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불만족스러운 세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월 2일에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러면서 관세를 터뜨려서 지금 이제 8월 1일로 한 국면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갑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게 관세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입장에선 네. 미국하고 FTA가 체결돼서 네. 관세가 서로 0%였잖아요. 네. 자, 그런데 뭐 유럽, 일본과 똑같은 15%의 관세를 부과받아서 선방했다고 자평합니다만 네. 우리 입장에선 이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숫자를 보면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그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는 데에 이게 참 곤란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 주요 통상국들에 대해서 15%라는 선을 정해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가진 주장을 가지고 12.5%를 요구를 해도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저 유럽에도 15, 일본에도 15를 했는데 니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명이 안 되라는 태도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이 거의 이제 유일하게 선진국들 가운데 10%를 받긴 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을 하고 전 세계에 또는 무력 개입을 한다든가 할 때 네. 가장 적극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실제 피 흘리고 싸우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또 독일과 달리 영국은 사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공산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혜를 주면서 네. 세계 경영의 파트너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외의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외의 나라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관세를 자기네가 운영하는 세계에 대한 어떤 네. 회원권의 값, 연회비 이런 개념으로 청구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관세를 지금 정치화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 논리를 들이대고 12.5%를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았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번 관세 파동 때문에 한미 FTA는 그냥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 네. 투자자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FTA 체제 하에서 이제 양국 간의 투자 관계를 그 규율하는 또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협상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미국이 이제 그걸 바꾸기 시작을 한 건데 아무튼 뭐 상호관세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형해화가 됐고 이제 FTA라는 협정도 지금 그런 길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협정의 서명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게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된 게 뭐 있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또 그 하나하나 가지고 줄다리기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더군요. 네, 그 백악관에서 이제 우리나라 협상단을 만나서 같이 엄지척하면서 네.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백악관이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아마 화면이 지금 준비돼 네. 있을 텐데요. 예, 저기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 넥타이 메고 있고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베센트 재무장관도 있고 왼쪽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이 있습니다. 저 방을 그 백악관 웨스트윙의 캐비넷 룸이라고 불러요. 네. 그 우리 서류 넣어놓는 그 캐비넷이 여기서는 아니고 내각이죠. 네, 내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공간인데 저 뒤에 있는 그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내전이었던 남북 전쟁을 끝낸 링컨 대통령이 네. 전쟁의 주요 지휘관들하고 회의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 그림은 링컨 룸이라는 그 방에 있는 링컨 그림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으로 떼어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은 모든 전쟁이 끝나는 방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대표단 불러가지고 엄지척 사진을 찍어 올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면에 나선 인물이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 아니에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 병 주고 약 주고도 하고 얼르고 달리는 기술이 뭐 보통이 아니던데 네.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무지막지한 협상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 그 미국에서의 평에 따르면 트럼프 내각 인사들 중에서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인물이다. 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일 새벽 1시에 자기 전에 통화하는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스코틀랜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 그게 무슨 국가 중대사가 있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같이 가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럴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도 보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금융투자 회사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네. 그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금융사의 회장, CEO 출신인데 그 1996년에 이 회사의 이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네. 2001년에 뉴욕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렇죠.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이 회사 당시 960명 직원 중에 야, 자기 동생을 포함해서 3분의 2가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냥 업무 재개했다고 할 정도로 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날 뭐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예. 일부러 잘못해서 출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뉴욕 사람들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네. 그렇게 비극을 면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이 지금 자산이 2조가 넘는 갑부라고 하는데 일단 뭐 재벌이군요. 네, 무역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네. 또 뭐 동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사실 뭐 없는 사람이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원래는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러트닉을 재무장관으로 밀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센트를 낙점을 했는데 네. 그래서 베센트랑 러트닉이 굉장히 경쟁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우리의 협상이 그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전까지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의 모든 관세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분야는 원래는 러트닉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러트닉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제대로 된 협상을 내놔야 대통령한테 자기가 내 일을 제대로 한다는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 구박도 하다가 적당히 팁도 알려줘 가면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과 사인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코칭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네. 예비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파월 후임으로 베센트가 옮기면 그 재무장관 자리를 러트닉이 노릴 수도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하고 어쨌든 접점을 이번에 많이 만든 것도 뭐 성과라면 성과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게 자산이 2조쯤 있으면 그냥 편히 살지 무슨 재무장관을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권력이 그렇게 욕심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로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대표단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쌀과 소고기 분야를 내줘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을 정도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부처 간의 고성이 오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농업 분야에서 99.7%를 개방하고 있고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빼고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에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EU가 농산물 일정 부분을 양보했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협상단이 마지막에 꺼내든 건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이 모아놓은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운집해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장면을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에게 걸어가면서도 보여주며 정치적 민감성을 호소한 겁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된 정부라는 점과 한국 농축산업의 특이성과 민감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정부가 밝힌 이후 최근 국내에서 확산한 농민 집회 상황을 미국 측도 면밀히 관찰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쌀과 쇠고기 시장은 지켰지만 이 사과는 개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 사과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시장이 명목상으로는 개방이 돼 있긴 한데 검역 단계를 까다롭게 해서 지금 거의 30년째 사실은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네. 검역을 8단계까지 거쳐야 미국 사과가 정식으로 이제 국내에서 팔릴 수가 있는데 네. 아직 2단계에 묶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아마 지금 이번에 그 공식 발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단계를 좀 빨리 해줘서 미국 사과의 시장을 열어주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품목이 지금 그 유전자를 변형한 감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검역 단계를 까다롭게 해서 현재 그 아직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해서 한국이 그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쌀과 소고기처럼 정치적인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폭발력이 강한 그런 품목들은 지켰지만 모든 품목을 다 지키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좀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쌀 개방과 관련해서 한미 양측에서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죠.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뭐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그 말 중에 마지막 단어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네. 이 쌀이라는 얘기잖아요. 쌀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쌀은 막았다. 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네. 그 캐롤라인 대변인이
평소에 자기네 나라의 정치적 사안,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해와서 막 기자들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네. 외국에 관한 문제, 특히 한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드렁합니다. 평소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쌀 개방 문제는 네.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한참 공부를 해야 이제 이게 그런 얘기였어 하게 되는 문제인데 그 레빗 대변인이 그런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고 그냥 품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다만 네. 이번은 아니라도 앞으로라도 또 쌀과 소고기 같은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얘기를 좀 우리 믿어야 되겠고 좀 믿고 그렇죠. 싶네요. 이제 그걸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쌀 문제는 얘기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그렇죠.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협상을 해주고 덮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네. 이번 어제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발표가 됐는데 2주 안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타결은 하긴 했습니다만 확 자기 주장을 또 뒤집어서 네. 다른 큰 걸 요구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국의 신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프레임워크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짜여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은 궁금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방위비라든가 하는 문제를 빼놨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국제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번 협상을 우리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제 논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게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미국도 다 종합을 해서 또 보고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다가 그래? 한국이 이렇게 많이 가져갔단 말이야? 라고 느끼면 네. 정상회담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 불편해도 참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도 타결이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상 뭐 돈을 뜯어내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게 사실은 미국을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사람들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일단 미국 정부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고 있는 네. 것 같기는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7월에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둔 수입이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조 원이 되고요. 네.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면 관세로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이 3천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그렇게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네. 미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운을 띄웠고 여당인 공화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1인당 소득에 따라서 최대 600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관세를 환급해주는 우리 왜 소비 쿠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세로 미국 정부가 번 돈을 국민 여러분한테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